안녕하세요. 강현중학교 교감 이래용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학교자율종합감사 밀착지원단 선생님과 자율감사반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착지원단 역할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착지원단은 학교 자율종합감사에 대한 교직원 업무 부담 최소화와 소규모 1:1 밀착 컨설팅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연수 내용은 감사계획 수립, 감사 기법, 보고서 작성 등 감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생부 전공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은 수감학교와 밀착지원단 학사 분야 1명, 재정 분야 1명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밀착지원단 운영 사례를 보면 주로 교원 연수를 목적으로 밀착지원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내부 감사반과의 컨설팅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연수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수는 중학교용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서류 및 기재 내용 점검은 자율종합감사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점검과 관련하여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모든 자료는 임의로 저장 및 보관,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수 자료에서 감사 지적 사례 2015년부터 2018년도의 행정처분은 예시 자료입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2015년부터 2018년 감사 지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감사 지적 건수를 볼 때 학생부와 학생평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평가 유형별 지적 건수는 출제 부적정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지침 미준수가 많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유형별 지적 건수는 출결 관리 부적정과 그 다음에 관리소홀 입력 착오 미기재, 학생부 정정 절차 부적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율종합감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일정이 있다고 할 때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단계별 감사 실시 요령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반 구성 및 운영 방법 및 역할 분담을 하여 주셔야 하고, 그리고 감사반장, 감사반은 교직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사반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실정에 따라 가지고 교직원 연수를 실시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작년에 이쪽 연수할 때 밀착지원단 연수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차 점검입니다. 1차 점검은 업무 담당자 자기 점검 및 담당자 간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학교 현장에 가시면 제1안, 2안, 3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율점검표를 보시고 업무 담당자와 교차 점검자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반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시생 성적 처리 현황에 같은 경우는 보시는 화면처럼 이와 같이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차 점검이 끝나면 2차 점검, 내부 감사관 점검이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 밀착지원단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2개의 학교에서 내부 감사반 점검 시에 밀착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점검을 하고 3차 점검이 외부 감사관 그리고 교육청 감사관이
점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는데 추가 조사는 중요 위법 및 비위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실시가 됩니다. 학교 자율종합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교육청 제출 서류와 학교 자체 보관 서류로 분류가 되고 보시는 화면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정명용 교감님이 상세히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이 밀착 지원을 하든 자율종합감사를 하든 이 부분 훈령 작성 및 관리 지침, 즉 훈령 321호, 365, 393호를 전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게 되면 매년 훈령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인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전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모습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는 우리처럼 어떤 자율종합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좋은 생활기록부는 뭐냐? 학생 중심이라는 겁니다. 학생 중심으로 기록이 된 거야지 학교가 얼마나 어떤 행사를 열심히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가지고 밀착 지원과 자율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은 학생의 종합 의견이기 때문에 수상이라든가 진로 희망사항, 독서 여러 가지 종목을 모두 망라한 추천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을 아시고 밀착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조건은 누가 기록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시다 보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것은 과연 교사가 평가를 했냐, 실시간에 평가가 되었냐, 학교 교육에 있냐, 교육과정에 있냐, 이것이 기재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순 나열식은 지양하도록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점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밀착 지원을 하실 때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자율감사 하실 때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가면 권한부여 점검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권한부여. 그럼 권한부여 점검이 두 가지예요. 자, 먼저 업무별 권한부여를 점검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별 권한부여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을 이용해 가지고 교장, 교감, 고사계, 성적계, 학생부계는 필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별입니다. 사람별은 개인별 권한 등록으로 가셔가지고 교장, 교감, 교무부장, 교사 및 성적 처리계 담당 선생님, 그 다음에 교육 공무직 선생님 권한을 필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권한부여가 업무별, 사람별로 권한부여가 끝났다면 그 다음엔 권한부여가 가능한 사용자 그룹 보유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권한보유대장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과 담임 권한 보유자의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교육계획서를 보시고 자,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담임을 맡은 학급과 나이스에 부여된 학년반 권한도 역시 개인별 권한 등록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우리 그 밀착 지원단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가면 이 권한부여 삭제가 안 된 경우가 덜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보시는 화면처럼 권한 일괄 삭제와 교무학사 자료 권한 일괄 삭제를 안내하셔서 권한을 삭제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마다 권한 부여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권한 부여가 약간 미스가 있는데 그때 특히 그 학교 관리자 권한 부여를 이용하도록 꼭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메뉴인데 교무학사에서
등록 조직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면 부여 대상, 교장, 교감, 부장 담당계 행정실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권한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보시는 화면처럼 학교 관리자 권한 부여를 하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 예시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에 감사 지적 시 행정조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은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출결 상황입니다. 자, 감사 반원이든 밀착 지원이든 이 출결 상황에 대해서는 2021학년도, 2학년도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에 꼭 확인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재 요령에 있는 대로 가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결 상황 점검 시에는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하고 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출결령에서 주요 정점은 뭐냐면 장기 결석과 기타 결석 사유가 꼭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15년부터 18년 사이에 감사 지적 사례 출결 사항이 제일 많았죠. 그 중에서 이 장기 결석과 기타 결석 사유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결석 사유는 학교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학교 규정 이상의 장기 결석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21년도와 22년도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결석이 질병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가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출결 현황에서 장기 결석과 기타 결석 사유 입력이 됐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취학생 중복 자료 확인입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 삭제 전 출력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출결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항목별 조회에서 출결 상황을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 선수입니다. 자, 학생 선수의 경우는 자, 321호 훈령, 즉 3학년이 1학년 때는 3분의 1 출석이었어요. 365에서는 15일이에요. 393호 금년은 12일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서 본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착 지원단 및 자율감사 선생님들, 자, 결석자 및 개인별 출결 현황 이 메뉴를 머릿속에 꼭 암기를 하고 나가십시오. 이 메뉴가 선생님들의 자율감사 시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학생의 출석 현황을 보고서 그 학생이 2022 기준으로 12일이 넘었나 안 넘었나를 확인이 가능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급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일수 계산입니다. 수감학교가 190일인지 191일인지는 보시는 표를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행정조치 상황입니다. 수상경력입니다. 자, 수상경력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포인트는 뭐냐면 학교 계획서와 수상명이 일치하는지가 가장 오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 계획서와 수상명이 일치, 그리고 대회의 일시, 대회 일정이 제대로 맞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부 결제를 통해 가지고 대회가 일부 변경된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2학기 초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2학기 시상계획을 변경,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상은 할 수 있으나 수상 경력에는 하나의 수상 실적만 기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학년 졸업생의 개근상, 정근상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 실적의 기재 불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꼭 보시고 점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아직도 밀착 지원단, 그리고 자율감사, 그리고 방학 중에 학교 컨설팅을 나가보면 아직도 학교 운영위원장상, 재단 이사장상, 학부모 회장상을 주는 학교가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 요청드립니다. 자,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항목별 조회에서 보시면 되는데 현 자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쯤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교과 우수상은 수상자로 가야죠. 수상자로 간 그런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행정조치입니다. 교회상 입력, 그 다음에 시상의 부적정, 그리고 개근상 수여,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실정 불일치, 이와 같은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역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훈령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을 꼭 알고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학교에 나가시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누가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는지 일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실제 참여한 시간을 넣어줘야 합니다. 근데 일부 학교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재 가능 범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계획, 그리고 학교 주최 주관, 그리고 학교장 승인, 그리고 같은 학교급이에요. 거기서 기준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 시간이 0시간인 경우에도 특기사항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탐구 활동에 한해서 학생의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율탐구 활동의 증빙서류예요. 학기 교육계획서에 있으면 괜찮아요. 학교장 승인문서가 있으면 괜찮아요. 학생활동 산출물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교육계획서도 없고 산출물도 없고 내부 승인을 안 받는 경우가, 내부 결제를 안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탐구 활동에 학생의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재 불가는 보시는 화면처럼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거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실적 다른 영역의 중복 입력이 불가되고 결석생의 봉사활동 실적, 창체 이수시간 입력 불가, 이 부분이 더러 발견이 됩니다. 결석생인데 봉사활동을 줬다든가 결석생인데 창체를 이수한 걸로, 즉 출석한 걸로 표시된 경우가 더러 발견되니까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맨 마지막입니다. 원격 수업에서 직접 관찰하지 않은 활동은 정량적인 것으로 기재를 하라고 했는데, 정량적 기재에서 어떻게 썼냐면 뭐를 느끼고 뭐를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건 정량적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나가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정량적과 정성적의 차이점을 학교에서 아직은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은 작년에 나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1학년은 3월 2일부터 2, 3학년은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하고 필요시 동아리 소개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개인 내용은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헌혈입니다. 중학교 학생한테는 헌혈은 해당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근데 결석생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석생에게 교내 봉사활동 시술을 부여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 경우를 들어봤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의 실적 미기재에 해당되는데 실적을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미인정입니다. 이 부분도 발견이 된다는 것을 지원단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희망 분야는 모든 학생에게 입력하였는데 이 부분이 2020년도와 21년도, 22년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학기로 편성되었을 때는 2020년도에는 자유학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22년도에는 진로활동에다가 입력됩니다. 이 부분 꼭 알고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점검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조회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시수는 나이스에 있는 교육과정 화면을 봐도 되고 교육계획서를 보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파일을 열어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찾기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 대표적인 것이 대외, 그 다음에 뭐 대학, 뭐 강사,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항목별 조회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의 결석생 학교 봉사활동 시수검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석자 및 개인별 출결 현황 메뉴를 꼭 숙지를 부탁드린다겠습니다. 이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셔가지고 시수를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고 5년치를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수는 2020년, 21년 그 당해년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아주 대부분의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데 일부 교양교과 이수 처리 및 학생부 반영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교양교과 이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학생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 기재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을 보고서 아니면 한 내용을 가지고서 전체 학생한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캡처하셔가지고 꼭 컨설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가능 범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개 항목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고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영재나 발명교육 그리고 미인정 대안학교 이런 경우에서 교과목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기관, 발명교육센터 수료 내용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입력하여는 @ 표시라고 할까요? 이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이 되는데 특히 영재교육에는 꼭 넣어줘야 합니다. 기관명 입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역시 기재 불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 보고서, 소논문, 그 다음에 수업 중 이루어지지 않은 교과 관련 활동입니다. 본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포털 질의에 답변을 달고 있는데 이 부분 수업 중 이루어지지 않은 교과 관련 활동을 입력할 수 있냐 없냐라는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 정규교육과정 수업 중 이루어지지 않은 교과 관련 활동은 기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상계획에 있는 활동 내용도 역시 기재 불가합니다. 이 두 부분이 질의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관련하여 대회 명칭을 단순 행사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조회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갖다가 다운을 받으시고 찾기 버튼을 이용하셔 가지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항목별 조회에서 성적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표와 맞추어 가지고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항목별 조회를 이용해 가지고 역시 진로와 직업이라든가 어떤 보건이라든가 교양교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부 확인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에 해당됩니다. 자유학기 활동사항입니다. 자, 자유학기 활동사항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한테 주의한다. 자, 연계형 자유학기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원단 및 감사를 나가시는 선생님들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실제 이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기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도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별 입력 내용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유학기 활동 특기사항입니다. 지금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지금 21학년도, 22학년도 원격 수업 시에 어떻게 자유학기 특기사항을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결과 평가 가이드라인을 꼭 읽고 나가셔야 돼요. 기재 요령 2022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격 수업에 대해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21년도에는 기재 요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출결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읽고 나가시는데 직접 관찰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교 수업에서 평가하는 것은 기재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량적 기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정량적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쌍방향 수업을 한 경우 관찰 확인이 불가한 원격 수업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불가하다는 것을 보시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자유학기 활동사항 항목별 조회에 대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금칙어라고 할까요? 자, 써서는 안 되는 단어를 찾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현재 1학년 내용의 검색 및 검토입니다. 자,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자, 독서활동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자, 20학년도와 21학년도, 22학년도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20학년도에서는 원서와 번역본을 읽을 때는 두 개를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나 21학년도, 22학년도에서는 중복기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을 쓰게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 학년 동안 동일 도서 중복 기재가 불가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전체 학년을 보게 되면 1학년 때 읽었는데 교과에서 읽을 때 그리고 공통으로 읽었을 때 그것을 3학년 때 읽었을 때 이런 경우가 더러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을 부탁드리고 자, ISBN에 등재된 것은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ISS에는 기재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부분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단순 독후활동 외에요.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면 교과서 특이나 창체 이쪽을 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단순히 독후감을 쓰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돼요. 그것은 단순 독후감에 해당이 돼요. 독후활동에 해당이 돼요. 자, 책을 읽고서 거기에서 성장과 발달 이런 쪽으로 써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홍일동을 읽고 그냥 이걸로 끝나요. 그건 중복기재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중복기재에 해당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항목별 조회입니다. 항목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는 책이 몇 권 없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읽은 학생은 한 페이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운을 받으셔 가지고 엑셀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처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누가 기록을 무엇으로 했는지, 즉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폭 조치 사항 중 기재 유보된 조치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는 2개의 장부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 대장과 그 다음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관리 대장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연도별로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학교 가면 그것을 하나만 하는 학교가 있어요. 자, 따로따로입니다.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 대장 있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관리 대장이 연도별로 구성되어 있나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기재 불가 항목입니다. 자, 부모, 친인척,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이 부분은 종종 점검 시에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은 기재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없어졌어요. 잘 아시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넣어줄 수 있어요.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학교 교육에 의해서 했다면 넣어야죠. 그래서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사항은 필요시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쪽 분야로 봉사활동 많이 실시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기재가 가능하니까 기재 불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점검 방법입니다. 똑같이 누가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누가 기록은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쓰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쓰시도록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꼭 권고 부탁드립니다. 이전 학년도 학년반 담임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기록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5년 전 자료까지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조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예시입니다. 누가 기록을 우리가 점검하는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역시 항목별 조회를 이용해 가지고 다운 받으셔서 점검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자율 감사를 나갈 때나 밀착 지원을 할 때 이쪽 자료 정정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객관적인 증빙 자료. 말 그대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학업 성적 관련해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 많이 하는 것은 학생 정보는 심의 절차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볼 거예요. 거기 가와 나에 있습니다. 자료의 정정을 정정대장 양식에 맞게 되어 있는지, 아마 학교 현장에 가보시면 밀착지원 하다 보면 어떤 오류 내용이라든가 정정 내용이라든가 정정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결제가 아닌 경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정정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인데 오타 정정 전 학생부 출력물이 증빙자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에 대한 것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정정대장은 필수적으로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회의록하고 같이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자, 회의록 날짜, 심의 날짜와 정정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심의 날짜가 오늘인데 이틀 전에 정정한 사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폭 조치사항 삭제에 대한 타당성 확인입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4, 5, 6, 8호는 심의 대상 삭제도 가능하지만 2년 뒤에도 가능해요. 그러면 심의에 충분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심의 대상자 신청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6호를 갖다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의 대상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과 담임의 의견서라든가 학생 부모의 특별교육 이수입증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권한 부여의 실태를 확인하시고 제대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취학생 중복 자료 삭제 시 이 출결 자료에서 확인하는데 이것은 금년부터는 전부 출력을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교 자율 종합감사 시 역시 자주 말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학년 말에 학생부를 떼달라고 합니다. 학교생활부 2를 요구하겠죠. 대신 민원에서 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학생부 2를 그냥 출력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문자 지양입니다. 그리고 줄바꿈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구에서 자료를 받아 전역해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학교에 나가시면 질문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거 어디서 해야 합니까? 예, 점검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생활기록부가 틀려요. 그러면 와가지고 저희 밀착지원단이나 종합감사 나온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전입교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전입교에서. 이 부분 꼭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인용되는 근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정처분은 이와 같습니다. 자, 나이스의 교육과정 편제, 자유학기 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유학기를 갖다가 5단계로 편성한 학교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교양교과를 4단계 평가를 하는 학교가 있고,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 들어가서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시가 화면과 같습니다. 자, 정정대장 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정대장 조회할 때 뭘 보라겠어요? 정정대장 회의록을 보라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 즉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라겠습니다. 정정대장 조회를 볼 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대조하시면서 보야 하는데, 심의일자와 정정일자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어느 학교가 뭐 한꺼번에 다 올린 경우도 있거든요. 올릴 수 있어요. 먼저 심의가 끝났다면.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평가문항 답안지 점검 및 각종 위원회 구성을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논수령 지필병과 답안지 점검입니다. 시험 범위, 출제 범위 안에서 준수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즉 시험 범위 밖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수령 평가 권장 적정 비율이 준수했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금년이 틀립니다. 금년도 3월달하고 또 4월달이 또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가시는 선생님들은 그것도 알고 나가셔야겠죠. 그리고 결시생 인정점을 어떻게 줬는지, 그리고 도움반 친구들 인정점을 어떻게 줬는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규정에 적용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협의회에서 출제 계획 수립과 공동 출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서논수령 답안지 채점 지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논수령 답안지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미채점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채점을 하는데 한 분이 정정 도장을 찍은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신뢰를 할 수 없겠죠.
자, 재채점 기준 없이 부분 점수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채점 없이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여기서 주요 점검 내용은 뭐냐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체크리스트 처음에 아마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이 나올 겁니다.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생 의견 반영률이 50% 이상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운이 심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 고시, 지침에 따른 의무 교육 실시 여부입니다. 학생에 대한 성폭력이라든가 사안 처리 적정 여부. 자, 그 화면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잘 의무 교육이 실시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학업 중단 숙려 예방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학업 중단 숙려 학생 예방이 될까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그리고 연속 7일 이상 미인정 결석 학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은 학업 중단 숙려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에게 학업 중단 숙려제를 안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안내를 안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출결사항을 점검하다 보면 저희가 이 학생이 언제 연속했다, 아니면 누계, 2학기쯤 가가지고 누계를 봅니다. 그래서 숙려제를 안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점검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1주에서 3주차는 주 3회 1회 이상, 그리고 7주차까지는 주 2회 이상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기당 1회에 해당됩니다. 선생님들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유의사항 알고 가셔야 돼요. 학업 중단 숙려 참여는 학기당 1회 하나고 49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자, 학교 자율종합감사 현지 조치 예시 및 지적사항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 입법 비상, 즉 성적 주장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치가 안 나가겠죠. 자, 감사가 끝나면 이와 같이 현지 조치 일람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조치 사항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저의 연수를 들으시는 밀착지원단 선생님, 그리고 자율감사 나가시는 선생님들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지 조치 사항을 기록을 해주시는데, 컨설팅 위주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훈령에 맞게끔 그리고 상세하게 안내하면 학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조치사항 예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출결 관련해서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주면 학교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학교 자율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결과 지적사항과 향후조치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럼 이와 같이 지적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전 연도 장기 기타 결석이 미기재가 됐다. 그럼 정정대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단계 정정이 4단계 미결제가 됐어요. 그럼 내부 결제 후 정정대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원 수령 채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까 보셨죠? 채점 안 된 경우, 한 분이 도장 다 찍은 경우. 그래서 최종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밀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점 후 부분 점수 부여 내부 기한을 해주셔야 하고, 학칙 재개정 개정위원회 구성 및 학운위 상정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즉 학칙 재개정 같은 경우는 재개정위원회 구성 및 학운위 상정이 다시 하도록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학교 생활기록부 점검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밀착 지원단 선생님과 자율감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강연중학교 교감 이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